여러분, 저 또 돈 썼어요. 명품 시계 구입기 견물생심이라고 좀 찾아보니까 저한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뻤는데 3천만 원어치로 예쁘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그래도 세영아, 네가 20배인데 좀 과하지 않니? 과연 세영이 선택한 시계는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여러분, 저 또 돈 썼어요. 명품 시계 구입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작년 12월 말에 그 시계를 구입을 했거든요. 제대로 된 시계로는 제가 처음으로 구매하는 시계인데 파래하는 거를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기도 하고 또 걸리적거리는 거 싫어해가지고 목걸이나 귀걸이 위주로 사용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나이도 나이고 중요한 자리도 좀 있고 뭐 하나쯤은 있어도 괜찮겠다, 없는 거보다는 이제 명품 시계 구입을 위해 서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제 성격 아시죠, 여러분? 정말 1에서부터 진짜 100까지 다 보고 결정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추려서 총 5가지의 라인업을 제가 골랐어요. 첫 번째는 에르메스의 H아워, 두 번째는 까르띠에의 탱크머스트, 세 번째가 불가리의 세르펜티, 네 번째가 삐아제의 폴로데이트,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예거르쿨트르의 리베제소 원 듀에토.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라고 한다면 딱히 없어요. 그냥 내가 봤을 때 예쁘고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첫 번째로 고려한 제품은 에르메스의 H아워. 왜 고려했을까요? 너무 뻔하잖아. 에르메스니까. 특히 제가 명품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H아워를 꼭 팔아요. 견물생심이라고 좀 찾아보니까 저한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에르메스의 H아워의 가장 큰 매력은 다양함인 것 같아요. 가격대도 한 4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이게 가죽이 엘리게이터냐 소가죽이냐 여기에 따라서 진짜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다이아몬드 세팅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도 가격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았고요. 에르메스가 또 잘하는 게 가죽이 좀 다양하잖아요. 하다못해 금장, 은장 이것까지 고를 수 있는 게 너무 다양한 거예요. 어차피 명품이라는 게 솔직히 사람들이 쓰는 거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 가격을 주고 투자를 했는데 남들이랑 같은 거를 하기는 싫다라고 한다면 에르메스 H아워도 되게 좋은 대안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제가 반려한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에르메스의 H아워는 솔직히 시계라는 거에 대한 가치도 있지만 굳이 명품 시계 브랜드랑 비교를 한다면 주얼리로서의 가치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에르메스란 디자인의 시계 모양을 한 브레이슬릿,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저는 쿼츠 모델을 사는 게 이게 좀 고민이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가죽이라서. 그러니까 에르메스의 H아워가 솔직히 메탈도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 사보시면 알겠지만 무조건 레더가 더 예뻐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선호로 레더를 엄청나게 선호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굳이 이거를 첫 시계로 살 필요는 없겠다, 에르메스 H아워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어차피 살 거다. 순서가 중요하다. 두세 번째로 사지 않을까. 여성 럭셔리 워치의 정수 까르띠에의 탱크 머스트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 400만 원대부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아마 구하기가 좀 힘들어서 조금 더 돈 더 주고 사야 되지 않을까.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너무 많은 분들이 이미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클래식함, 군더더기 없고 유행 타지 않고, 롤렉스만 하더라도 이걸 오버핏으로 찾다가 아니면 약간 딱 맞게 찾다가 이런 유행은 조금씩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까르띠에는 그 클래식함 때문에 진짜 영원히 타임리스 피스로 가져가기에는 이만한 게 없다. 확실히 명품도 유명하거나 많이 쓰면은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모델이긴 합니다. 탱크 솔로, 탱크 머스트 두 가지를 이제 까르띠에 입문 아이템으로 가장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딱 이미지를 지금 아마 세연이가 띄워주고 있을 거예요. 거의 좀 비스무리하게 생겼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최근에 탱크 솔로가 단종됐다던데, 한국에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까르띠에가 운영하고 있는 시계 프랜차이즈 안에서 탱크 솔로랑 탱크 머스트는 항상 온고잉하는 제품이긴 해요. 그런데 워낙에 이제 엔트리 모델이다 보니까 탱크 솔로를 시중에 풀어놓으면은 탱크 머스트를 단종시키고, 탱크 머스트를 풀어놓으면 탱크 솔로를 단종시키고, 약간 이렇게 핑퐁핑퐁 하면서 한국은 좀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탱크 솔로든 탱크 머스트든 호환 가능한 모델이다. 역시나 반려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이 차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시계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저랑 친한 지인분들한테 까르띠에는 당장 내가 1시간 내에 연락하더라도 10개 이상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흔한 시계를 사고 싶진 않았어요. 어쨌든 내 첫 시계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쿼츠 모델인 거. 왠지 저는 명품 시계 하면 그래도 좀 무브먼트가 가지고 있는 감성을 좀 원했는데, 쿼츠 모델은 말 그대로 전자식이잖아요.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비건 레더. 가방도 비건 가방이나 아니면 비건 레더 뭐 스커트나 옷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예 체인으로 구매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는 조금 감점 요인이 됐다. 참고로 까르띠에 그 오픈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까르띠에 시계들은 평일에 매장에 입고된다고 하니까 월차나 반차를 내시고 매장으로 달려가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불가리의 세르펜티. 제가 끝까지 고민했던 모델이 요거였어요. 이거와 최종 선택한 모델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엄청나게 제가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불가리는 워낙 명품 그 주얼리 하우스로도 너무나 많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불가리엔 여러 가지 상징적인 테마들이 있는데 뭐 불가리의 불가리, 비제로원, 그 다음에 세르펜티 모델은 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시계예요. 시계가 세모꼴로 해서 뱀머리 같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올드하다, 야 그래도 세영아 네가 20대인데 세르펜티 좀 과하지 않니? 이게 웬일? 혹시 여러분 시계는 차봐야 돼요. 차자마자 느껴지는 게 마치 내가 매장에서 찬 게 아니라 오는 길에 집에서 차고 나온 것처럼 너무 저한테 잘 맞는 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찼는데 너무 이름이 최세영, 세희영이라고 써있는 거야. 이름표가 인그레이빙 되어 있는 것처럼 너무 예쁜 거예요. 솔직히 저의 무드에는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살 거예요. 무조건 살 거고, 세르펜티는 한 줄짜리 시계고 진짜 그 뱀이 꽈리를 튼 것처럼 두 줄로 되어 있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볼드해요. 좀 화려함이 있어서 내가 원래 기본적인 베이직 시계가 하나 있고 주얼리로서의 어떤 감성을 느끼고 싶다 하면은 불가리 투보가스,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이거 데일리로 쓸래 하시면 세르펜티,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반려사유는 당연히 주얼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시계지만 그냥 무브먼트 시계가 갖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반려가 됐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험난한 여정을 하다가 네 번째로 봤던 게 삐아제 폴로데이트 시계입니다. 지금 이 모든 라인업 중에 가격대는 가장 높아요. 한 3천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이 복잡했어요. 예뻤으면 좋겠는데 안 예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제가 생각해도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찼는데 에이 별로잖아, 약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작은 저의 속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어차피 3천만 원대에 살 거면 차라리 그 돈이면은 진짜 더 비싼 걸 사겠다. 어쨌든 차보니까 예뻤어요. 근데 예뻤는데 3천만 원어치로 예쁘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삐아제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건 이제 저의 손과 얼마나 매치가 되냐인 건데, 삐아제 폴로데이트 시계는 전형적인 시계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시계를 제가 아직 창고가 눈에 안 익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엄청 나한테 딱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막 생각보다 들진 않더라고요. 3천만 원어치만큼 예쁘진 않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거는 반려를 하게 됐습니다. 서론이 길었죠? 근데 이게 다 알아두면 다 도움되는 거예요. 세희영이 선택한 최종 시계는 뭐냐? 예거 르쿨트르의 리베르소 듀에토 몬을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드디어! 가격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의 가격이 1,750만 원. 그런데 럭키하게도 그 바로 다음에 2023년 1월 초에 바로 1,900만 원대로 오르더라고요. 이제 2천만 원에 육박하는 시기가 됐다. 역시나 명품은 빨리 사는 게 답이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특히나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오신 분이라면은 여성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이 아직까지는 예걸르쿨투르라는 브랜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떨어진 브랜드인고 1833년부터 이어온 브랜드예요. 르쿨투르라는 독일 사람이랑 예거라는 프랑스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합작한 브랜드다. 소위 말하는 명품 시계 계급도 아세요? 네이버 같은 데 치면 정말 많이 나오는 이미지가 있는데 5개의 빅5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하이엔드 브랜드와 기술력으로는 정말 좋은 브랜드다. 피카소가 굉장히 사랑했던 시계다. 이제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 반대로 하고 있어서 조금 어설플 수 있어요. 여기서 열게요, 그냥.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음에 찰 때는 이렇게 그 버클이 한쪽 면만 잠겨져 있어서 이런 스타일의 시계예요. 예쁘죠? 잘 산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진짜 좀 예거 르쿨투르의 상징적인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비싸서는 아니에요. 이런 디자인으로 된 시계가 아마 시중에 명품하우스에서는 유일하지 않을까. 리베르소라는 말이 리버스, 뒤집다 기원을 두고 있어요. 듀에토, 양면으로 사용 가능한. 그러니까 이게 양면 시계인데요.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페이스를 2가지로 찰 수 있는 모델이라 사실 뭐 투인원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상 한 시계 1,000만 원에 샀다. 그래서 시계 2개를 샀다. 정신승리니?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델은 앞뒷면에 따라가지고 그 페이스가 달라지잖아요. 원래 이거의 기원은 시계는 앞면에 있고 뒷면은 메탈릭한 판 이거나 그레이빙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 이니셜 넣거나 했던 용도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하게 된 거냐면 1930년대에 세자르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대요. 폴로 경기를 하다가 폴로 선수들의 시계에 글라스를 안 다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를 르쿨트르에게 문의를 합니다. 르쿨트르가 요거를 뒤집어서 보호할 수 있는 모델을 창실해서 이제 리베르소가 시작이 된 거죠. 초창기에는 페이스를 보호하는 용도니까 뒤쪽에 아무것도 없었겠죠. 최근까지도 단면 모델이 나와요. 그리고 단면 모델은 한 900인가 1000만 원이면 사거든요. 이왕에 살 거면은 그냥 두 가지의 느낌 다 좋아서, 그러니까 하나는 네이비 컬러고 하나는 화이트 컬러라서 난 이게 괜찮은데? 해서 저는 이거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길쭉한 직사각형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손이 완전 팔목이 얇은 편은 아니거든요. 체구에 비해서 뼈가 완전 통뼈까지는 아니 세미 통뼈? 손도 되게 큰 편이에요, 여자치고는. 그래서 저는 좀 이거를 딱 찼을 때 느낌이 뭔가 밸런스가 좀 맞는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내 팔목의 두께의 느낌도 직사각형으로 길다 보니까 좀 커버리지를 해주는 것 같고, 또 손이 되게 큰 것도 이 친구가 좀 밸런스 있게 잡아주네? 근데 이런 시계가 좀 투박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하드웨어에 다이아몬드 세팅이 되어 있다. 썬레이 기요새.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햇살처럼 가로 무늬로 해서 좀 퍼지는 것 같은 느낌 있죠? 요거를 이제 썬레이 기요새라고 하더라고요. 기요새 디자인에 좀 클래식한 아라비아 숫자가 담겨있는 느낌. 비슷한 시계 브랜드가 생각나지 않나요? 저는 이게 약간 까르띠에가 가지고 있는 감성이랑 좀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까르띠에가 참 예쁜데 뭔가 좀 흔하다. 근데 그 까르띠에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다 했을 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느낌이 이제 앞편이었던 것 같고요. 뒷면을 보시면 분위기가 완전 반전돼요. 근데 보시는 분들마다 뒷면이 더 예쁘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더 잘 어울린다. 요거는 더 좀 주얼리에 치중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파트가 뭐냐면 네이비 컬러로 이렇게 되어 있는 판의 느낌? 뭔가 별을 수놓은 것처럼 좀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의 그 디테일이 좀 있거든요. 다이아몬드 세팅과 잘 어울리는 페미닌한 감성이 느껴지는 아이템이구나. 데일리하게 착용하기 되게 괜찮지 않나요? 좀 클래식한 느낌. 또 좋은 게 예거 르쿨트르가 아직 엄청나게 대중적인 브랜드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롤렉스 찼을 때 그 느낌 알죠? 롤렉스네? 하고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느낌보다 명품을 좀 아는 사람이 알아보는 느낌이 있어서 데일리로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최종 선택한 시계는 예거 르쿨트르의 리베르소 원 듀에토 문이 되겠습니다. 구구절절 라인업을 말하면서 왜 샀는지 왜 안 샀는지로 시계 구입한 거를 구입기로 설명을 드리게 됐어요. 근데 역시 제가 사면서 느낀 건 뭐냐면 역시 뭔가를 입문하면 끝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예거 르쿨트르를 샀지만 그 다음에 무조건 H아워 가죽 모델을 살 것이고 불가리의 세르 팬티를 살 것이다. 그럼 결국에 뭐다? 순서의 문제다. 비싼 걸 먼저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진짜 비싼 브랜드는 계속 가격을 오르거든요. 영상 보신 분들이 뭐 기념일 시계일 수도 있고 예물 시계 때문에 찾아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또 결혼 시즌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도 좋은 선택을 하셔가지고 비싼 만큼 값어치 하면서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시계를 득템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안녕.